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8번째 페이지. 실력, 인성, 명예, 너튜브 실버 버튼, 그리고 박서준급 인기까지 보유한 프로파일러계의 사기 캐릭터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사기 캐릭터라는 좀 칭찬의 표현을 또 교수님께 쓰려니까 좀 움찔움찔한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제보에 하면 교수님께서 박서준이란 별명을 또 갖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뭐 다들 알고 있는. 너무 무덤덤하게 그쵸?라고 받으시니까.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별명을? 아니죠. 우리 팬들은 이제 제가 베로이. 세로이가 아니라. 그렇죠. 베로이. 예. 뭐 배세로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배세로이 좀 이상하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좀 짧게 베로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뭐 용모나 그런 게 기반이 된 별명인가요? 분위기죠, 분위기. 분위기, 예, 아우라. 아우라. 딱 그런 거죠. 얼굴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용모도 뭐 약간 비슷한 면이 예.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티셔츠까지, 베로이 티셔츠까지 입으시고 예. 팬분들이 직접 만들어준. 예, 5장 있습니다. 야, 팬 인증을 잡지사에서 하시네. 네, 5장 있습니다. 5장. 색깔이 네. 회색, 하얀색, 어. 빨간색, 분홍색. 야, 요일별로 입을 수 있겠네요. 예, 월화수목금. 오늘은 핑크데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로이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하는 토요 미스터리 극장. 이번 시간에는요, 상대방을 기만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거짓말 범죄죠. 사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사기도 유형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형전의 사기는 동기가 뭘까요? 사기의 사기는 동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기를 보통은 재산범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나시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라디오 오프닝에. 이 오프닝에 나왔던 그 것처럼 이게 실제로는 일종의 괴롭힘 범죄와도 연관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렇게 뭐 질 좋은 걸 보내주기도 하고 네. 보내주기라고 안 보내주고 항의문이 오면 항의문 보고 낄낄 웃으면서 너무 재밌어하는 겁니다. 트로피구나. 예. 그래서 보관해 두는 거거든요. 아하. 그럼 그건 재산범죄입니까? 아니면 다른 괴롭힘 범죄입니까? 괴롭힘 범죄의 성격이 그렇죠. 있네요. 사실은 인류가 비호혜적 교환이라고 하는 상업 교환이 있는 때부터 사실은 이 사기는 재산범죄가 아니라 재산범죄에 포함된 괴롭힘 범죄였는데 근대적 법책에서는 후딱 재산으로 툭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기를 제대로 분석하거나 사기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전으로만 볼 게 아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동기상으로 보면은 네. 목적은 돈이지만은 네네. 그 돈이 될 수 있지만은 깊은 그 안쪽에 있는 거는 재미, 괴롭힘,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 많이 보시는 것처럼 네. 사기는 요즘 많이 나오는 건 보험 사기, 전세 사기, 뭐 다단계 폰지, 뭐 이런 거 로맨스 스캠부터 시작하고 데이터 어플, 보이스피싱, 갯돈 많지만 네. 대부분은 돈과 괴롭힘이 연결된 겁니다. 그렇죠. 같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단이 우리는 헷갈리는 겁니다. 결혼을 수단으로 했다. 아니면 뭔가 전세라고 하는 어떤 거주를 뭐 그렇죠. 수단으로 했다. 예. 뭐 이렇게 달라질 뿐이 취업을 수단으로 했다 달라질 뿐이지 네. 사실은 돈과 괴롭힘이 연결된 범죄입니다. 뭐 각종 뭐 보이스피싱 포함해서 사기 범죄가 워낙 흔해지면서 이제는 웬만한 사기 수법은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뭐 요새는 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도 있고요. 사기 사건 자체는 막 줄어드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확산된다고 하죠. 더 늘고 있군요. 수단이 확산되고 대상도 확산되는. 예전에 그러니까 물가 이제 이 사회적 관계망이 적을 때는 네. 관계망 따라서 흐르는데 네. 지금은 사회적 관계망이 네. 사이버 공간을 하니까 무제한, 무차별 방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전에는 그 사회관계를 안 하면은 된다고 했어요. 사기 안 당하려고 하면. 네네네. 지금은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고 어르신들도 휴대폰을 쓰고 그렇죠.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더 확산되고 저변이 더 넓어지고 있는 타깃이 엄청 많아졌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늘고 있다. 사기 범죄 형량이 낮은 것도 좀 이유로 들 수가 있을까요? 형량이 낮은 것의 전제는 수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수사를 안 사기 범죄는 수사를 안 하나요? 네. 사기 범죄는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결과를 수사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체를 수사를 해야죠. 가해자, 예. 사기꾼들. 근데 가해자가 하나가 아닙니다. 어. 조직화된 사기. 어. 즉 말하자면 이 사기꾼은 예. 이 사기꾼 A라는 사기꾼은 네. 부산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네. 목포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합니다. 어. 근데 결과는 사기를 피해 받는 사람은 네. 부산에 한 사람, 인천에 한 사람 이게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럼 어. 신고는 네. 피해자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산경찰서 하나, 목포경찰 따로따로 수사를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예. 이 작은 사기, 자기가 당한 사기는 액수도 적고 네. 말하자면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수사관도 실제로는 시골에 있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아, 그 부산, 인천, 목포 이걸 다 합치면 큰 사건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사기는 아. 중앙에서 모아서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사를. 네.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 이들의 사기꾼들의 대응은 네. 조각내기를 합니다. 각각의 조각을 내서 네. 각각의 따로따로 합의를 하거나 약간 물어주는 척하고 고소하지 마. 취하해. 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기는 1,000억인데 10억씩 100건씩 네. 이래서 사기가 근절되지도 않고 수사도 안 되고 네. 손방망이로 가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요런 구조구나. 예, 예. 프로파일러들도 깜짝 놀랄 만한 최신 뭐 사기 수법 이런 거 있습니까? 뭐 동시 패션, 돌려막기 사기 네. 이런 뭐 이런 거죠. 네. 요즘 당근마켓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당근마켓에서 두세 사람을 동시에 그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사람을 겹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예. 사람은 물건을 가져오고 돈을 내는 사람 계좌를 해갖고 셋 계좌 물건 내는 사람 물건 파는 사람 이렇게 셋을 동시에 했는데 네. 사실은 사기꾼은 사라져버리가 없는 일종의 동시 패션 형태를 하는 게 아. 매우 기가 막힙니다. 예. 네. 이 오런 형태는 네. 프로파일러들은 야 이걸 어떻게 시간을 정확히 맞추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어떻게 맞춥니까? CCTV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CCTV를 보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란 공간에 CCTV 이 사람이 입금내는 거 확인을 보고 이쪽에 있는 저기 뭐 파출소나 아니면 그 공공기관 앞에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보면서 네. 확인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동시에 입금과 출금과 튀는 게 동시에 됩니다. 그러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사이버 공간에 이런 걸 접근하기 쉬운 사람은 네. 아주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야 이렇게도 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네. 사기입니다. 이런 뭐 중고거래나 이런 거 하실 때 네. 조심하셔야겠어요. 아까 그 어떤 제도의 허점 이런 거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기꾼들이 그런 허점을 알고 악용하는 것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부러 알고. 그걸 가르쳐 줍니다. 아, 자기들끼리요? 네. 족보 돌리듯이. 네. 어떻게 알죠? 아, 교도소. 교도소에서. 네. 아, 지난 시간에. 네, 네. 아, 맞네. 네. 교도소에서 예. 그걸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강사님이 계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도가 네. 요즘 금융감독원에서는 요렇게 바꿨어.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조심해야 되니까 요렇게 바꿔야 돼라고 요즘 30분 인출제 제도가 있으니까 30분 내에 해야 돼. 이런 거 다 야. 우리 보통 신문도 더 잘 빨리 합니다. 아, 무슨 후진양성에 굉장히 애를 쓰는 그분이 계시네. 교도소마다. 그분들이 계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실제로 그 사람 그 범죄자들은 바뀐 제도를 너무 잘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청년 무슨 대출 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먼저 잘합니다. 다 알아. 네. 그리고 약간 실패하면은 실패담도 그 공유하고. 공유하고 네, 반면교사 거기서 삼고. 공유사 삼고. 그래서 실제로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정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시스템에 너무 익숙합니다. 야. 근데 피해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은 오히려 더 늦습니다. 더 그게 늦다. 사기 범죄의 더 특징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인데 예, 이제 맞습니다. 그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걸 범죄 예. 격차라고 합니다. 범죄 예, 격차. 예. 아, 일타 강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교도소 일타 강사.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기꾼을 수사할 땐 꼬리 자르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말하자면은 이 사기꾼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범죄자들이 쉽게 꼬리를 잘 자릅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잘 잘라야지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액수를 키우지 못하게 그러니까 총책임자들은 빠져나가고. 아니면 중간 형태로.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사할 때도 그런 걸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범죄자들이 네. 야 누구를 대타로 세우는구나, 누구를 배우로 세우는구나. 네.
이번에는 제가 배우구나. 그럼 제 A란 사람을 잡으면 안 되죠. 그 앞에 있는 다른. 그러니까 항상 사기꾼을 수사할 때는 꼬리 자르기가 어디서부터 진행되는지를 찾아내고 지금은 걔네들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몸통, 대가리 예. 다 읽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요거는 요 질문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경험 많은 프로파일러들은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은 좀 사기꾼 느낌 난다. 이런 게 좀 느껴질 때가 있는지. 예. 그 사기꾼들이 쓰는 로션이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로션? 예. 로션? 예, 예. 예. 냄새가. 그래요? 독특한 그 사기꾼 향이 있구나. 걔네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나? 예. 이게 예전에는 그런 어떤 뭐 사기꾼들이 모이는 그 카페라든가 커피숍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로 3가에 뭐 유명한 무슨 다방 이런 데에서.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뭐가 나오는 데가 있는 정보가 나오는 데가 아직도 모여 있는 건데 예. 사기꾼 관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네. 의도적으로 신뢰를 보일 만한 그 시대에 맞는 헤어스타일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복장에 민감한 사람들. 일부러 좀 신뢰도를 높여 보일 수 있는. 예, 예. 이경영 선생님이 안경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저 안경이 상시 신뢰도가 높은. 이 안경 심지어 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려고 썼거든요. 엘리트 풍의 그런. 그렇죠. 그럼 사기꾼이죠. 야. 그렇죠.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 말하자면 예. 저 사람은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신뢰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씀이라 뭐 딱히 반박할 게 없네요. 그냥 하는 얘기가 예, 이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의 얼굴의 생김샘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가꾸려고 하는지 목적성이 있는 거고 그 목적성에는 보통 사람은 그냥 자기의 인격이 우러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보통의 사람이고 그렇죠. 예. 사기꾼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가짜로 인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죠. 보여주기식.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약간 준비한 게 살짝 있어서 예, 예. 이건 순전히 재미 삼아서 예. 준비한 사진 띄워주시죠. 자, 저 6명의 사람 중에 사기꾼이 한 명 있다 가정하면 고소당하는 거 아니겠죠? 저분들 다 굉장히 센스 오브 휴머를 갖고 계신 분들이어서 예. 약간 좀 사기꾼 로션 냄새 난다 이런 분 저 중에 한번 골라보시면 일단은 사기꾼 같지만 절대 사기꾼이 될 수 없는 썬킴이 있네요. 저분은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저런 얼굴은 예. 사기꾼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저분은 그냥 약간 자범 그냥 제비죠, 제비 그냥. 제비 그런 형태고. 뭐 이제 그 곽우식 선생이 맞나요? 곽재식 선생. 곽재식 선생 같은 경우는 너무 말이 많아. 그렇지. 너무 많아. 많이 털어. 그럼 또 약간 오히려 그렇죠. 용의선상 제외.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심하거든요. 저 인간은 너무 말이 많아. 네네. 그러니까 패스. 예. 그러니까 제일 신뢰가 될 만한 분이 보통은 이제 그 하늘색과 중간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오른쪽 위에 중간에 우주먼지님과 있는 분이시죠. 박광일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저분들 나쁜 분도 아니죠. 아니죠. 훌륭한 분들이시죠. 저 신뢰가 이제 과연 보여주기식이냐,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늘색 저분은 일부는 아니겠죠. 약간 학생 틱한 아주 잔정한 틱한 그 입으셨잖아요. 약간 안경줄도 약간 그렇죠. 좀 이상 좀 과하잖아요. 과하죠. 그러니까 저분은 좀 괜찮습니다. 예. 훌륭하신 분이죠. 지금 몽골에 계신데. 그렇죠. 몽골에서 제가 욕했나? 몽골에서 한탕 하는 거 아니야? 예. 어쨌든 근데 네. 가장 선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사기꾼일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 보통의 이런 그 막 뭐 좀 눈에 띄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눈에 띄면은 사실 사기꾼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배상훈 교수님 경험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뭐 추세, 뭐 이렇게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주먼지님 좋은 분이죠. 예. 그렇죠.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 참 언론의 관심도 대중의 분노도 굉장히 컸던 사건인데 이 사건 시간이 좀 지나서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그 계곡살인 사건은 원래 이제 그 남편을 그러니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해서 일종의 죽게 만든 법상 이제 판결상은 죽게 만든 거죠. 네. 내연남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범인이 이은혜라는 범인이 어릴 때부터 상당히 이제 흔히 말하는 좀 궁핍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좀 단란한 가정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확 바뀌어갖고 아. 바뀌어서 내연남이라든가 아니면 남자들의 어떤 금품을 갈취하면서 수법을 확대해갖고 결국은 지금 그 결혼한 남편까지도 죽게 만드는 예. 일종의 가스라이팅형 사기. 이게 저희는 기생형 사기라고 합니다. 기생형. 기생형 사기. 기생형 사기가 뭐냐면은 네. 그 안에 숙주한테 들어가서 숙주를 쪽 빨아먹고 껍데기를 해놓고 자기는 다른 숙주로 넘어가는 네. 기생형 사기이죠. 이은혜가 한 짓에 비하면 뭐 과한 표현이 절대 아닌 것 예, 같습니다. 예. 아 근데 뭐 금품이 목적이었으면은 금품 정도로만 그냥 갈취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목숨까지 앗아가는 잔혹한 범죄로까지 이어졌다고 보시는지. 그거를 보시면은 그 남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은 네. 이유가 나옵니다. 아. 잔혹하게 학대를 했죠. 뭐냐면은 내가 10,000원만 빌려줘. 나 오늘 밥을 못 먹었어. 남편이 계속 그러시잖아요. 남편이 그런 예. 문자 보낸 게 계속 보내잖아요. 예. 나 10,000원만 보내줘. 나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너무 괴로워. 막 그러니까 막 학대를 합니다. 학대로 욕도 하고 막 그럽니다. 네. 그게 동기입니다. 괴롭힘.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우월감을 느끼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진 돈은 다 그렇죠. 가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 이은혜라는 애가 어렸을 때 그 러브하우스에도 나오고 그러는 그 착한 애가 예.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가라고 하는데 아니죠. 그때부터 이 일종의 네.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네. 다른 사람한테 일종의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주어진 거죠. 그 어렸을 때 이은혜가 약간 좀 이제 불우한 환경 예. 속에서도 러브하우스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좀 밝고 의젓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조차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은혜 같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서는 그런 어떤 남들의 호혜적 선의를 네. 일종의 범죄적 수단으로 치환해 갖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주 적지만 존재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소시오패스인가요? 알고 했으니까? 아니요. 그렇죠. 이거는 소시오패스 중에 예. 적극적인 아주 소시오패스죠. 예.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몰라야 되니까요. 예, 근데 예. 소시오패스 중에서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네. 그런 어떤 그런 선행 프로그램이나 호혜적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것이 나올까 봐 걱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은혜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이례적인 케이스다. 예.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도 참 특이했는데 다름 아닌 이은혜 본인이 직접 방송사에 보험금 관련 제보를 했다가 이게 덜미를 잡힌 거였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잔혹한 소시오패스 치고는 치밀하지 못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치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 자기 안에 갇힌 겁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서 네.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 언론도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언론도 내가 구워 삶을 수 있다. 왜냐?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속였잖아요. 이전은 속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언론을 이번에도 속였기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렸을 때도 언론을 속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안 되죠. 네. 이런 유형이 있었고요. 지난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죠. 이 사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전청조 사건. 이 사건도 일단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이건 이제 사칭 사기, 유명인 사칭 사기. 사칭 사기라고 하는데요. 네. 전청조는 몰라도 남현희 씨는 다 알 겁니다. 펜싱 선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현희 씨를 이 언론에 나오는 남현희 씨의 가장 약한 모습을 전청조는 알아챈 겁니다. 언론에 있는 남현희 씨의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남현희 씨가 남편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을 했어요. 방송에서. 저런 사기꾼들은 그런 인간적인 관계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먹잇감이 됐군요. 그러니까 뭐를 줘야지 이 사람이 넘어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청조가 왜 남장을 했느냐? 뻔한 겁니다. 남현희 씨가 그런 이에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남현희 씨는 일종의 애정을 갈구한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애정을 갈구한 거죠. 그러니까 전청조가 그걸 알았고. 사실은 뭐 어떤 여성이든 부드러운 애정을 갈구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게 하필 언론을 통해 노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그래서 연구를 한 거죠.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여장 남자.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연구해서
그 비뇨기과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접근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약간 여성적인 남성형을 계속 알짱거렸죠. 예. 그게 사기꾼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치고 네. 따라가서 돈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버려진 재벌 3세라는 얼마나 타이틀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예. 거기 나서 내가 사실은 뭐 저 트랜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또 애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성애적인 반을 자극하고 자극한 겁니다. 그게 아주 그냥 그 모든 거를 누구한테 배웠죠?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아버지도 저도 교도소 선생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아버지도 아버지한테 예. 전과가 10몇 범인 분 사람이다. 아 그분 그럼 선생님급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잡혔습니다. 얼마 전에. 아 그러니까 이게 참 학습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네. 예.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색당 여사장을 그렇게 아버지도 그래서 잡힌 겁니다. 매덕을 해먹고 막 그랬습니다. 실제로 지금 재판 중이죠. 그렇군요. 타깃을 찍으면 그 사람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해 보이는 거를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그걸 공략하는 거죠. 애정 결핍이 가장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사기 범죄도 중독이 된다고 해야 될까? 이제 전청조가 이제 뭐 남녀 성별도 바꿔가면서 심지어 이전 사기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기를 저지르다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 병인가요? 이거 뭐. 그래서 사기는 일종의 중독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보상 구조 자체가 예. 이런 사기적인 형태의 뭐 말이라든가 이런 행동 자체를 하지 않으면은 못 견디는 형태로 이미 구조적인 변환이 있은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기꾼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막 말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광렬 선생님한테 예. 나도 모르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광렬 선생님은 저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예. 호감 좀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진짜 그들은 거기에 천부적인 재질까지는 아니어도 네. 학습된 형태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기꾼은 그럼 교화가 어렵나요? 그래서 오히려 예. 우리가 사페나 소페라고 하는 사람들을 교화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기꾼의 교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범죄학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절대 교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도소 가는 것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던데. 왜죠? 사기꾼들. 왜죠? 선생님 만나러? 아니 선생님도 안 나고 예. 그 안에서 또 사기치니까. 그 안에서도 예. 자기들끼리 사기를 또 쳐요? 진짜 칩니다. 사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물품인지 아세요? 많은 물품들이 있어요. 뭘 가지고 가령 뭐. 담배 아니면 저기에 그 물품들 비누 물품들 그 저기 들어오는 돈. 네. 그 뭐죠? 저기 뭐라 들어오는 그래? 게 뭐라 하죠? 뭐라 그래? 네, 들어옵니다. 뭐 몇백만 원 예치금이 아니라 영치금 들어옵니다. 기가 막히게 빼먹습니다. 그걸로 그거 가지고 또 바깥에 땅 투기도 합니다. 거기서 영치금을 빼돌려서 땅 투기를 받겠어. 야, 이 사람들은 어디서나 다 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디 존재하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존재가 사실은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뒀다고 해서 제가 가장 그 법률가들한테 실망하는 것이 사기꾼은 잡아넣었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가석방위원회, 가석방위원까지도 찜쪄먹을 사람들입니다. 가석방위원회? 가석방위원까지도. 가석방위원을 찜쪄먹는다. 가석방위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지역사회에 힘 있는 좀 행색깨나 하는 유지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목포교도소는 목포 지역의 유지들이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기 부하들 시켜갖고 거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 그렇다면 목포교도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고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기꾼들이 굉장히 가석방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사실은. 야, 이 사람들 아주 그냥 전청조는 전형적인 리플리 증후군이다. 그러니까 허구의 세계를 이제 진실이라고 믿고 뭐 잘못된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리플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리플리 증후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플리 증후군이 있으면 리플리 증후군의 사람들은 그것에 빠져가고 거기 이렇게 삽니다. 그 삶을 삽니다. 네. 전청조는 사기꾼의 삶을 사는 거죠. 전청조가 그러니까 재벌 3세 혼외자 남성으로 변했으면 그 삶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리플리 증후군은 그 재벌 3세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예. 전청조는 어디죠? 목적이 그냥 피해자한테 그렇죠. 예,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는 건 수단이고 그냥 전청조로 사는 겁니다. 사기꾼 전청조로 사는 거죠. 그 차이구나. 예. 예. 아주 엄청난 차이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거기에 폭 빠져갖고 자신도 역시 그렇게 사는 거고 네. 전청조 같은 사기꾼은 그냥 사기꾼으로 사는 겁니다. 재밌게 잘 사는 겁니다. 그냥 사기꾼이다. 그렇죠.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미한 자동차 접촉 사고부터 수십억 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일상 속 보험 사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조직형 보험 사기가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라면서요. 한국에 좀 보험 제도에 약점이 있죠. 왜냐하면 보험이 사실은 정확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아주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보험은 상당히 정교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너무 허술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시작해서 네. 실제로 이 보험금 지급까지가 사실 굉장히 허술해요. 요즘에서야 이제 좀 교차 확인하고 막 그래서 그렇지. 네.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보험사가 소위 말하는 아줌마 보험사들로 많은 영업적 이익을 얻었죠. 네네. 그런 거를 이제 보험 사기꾼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돈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돈의 저수지 어디죠? 건강보험 기금. 건강보험 기금. 엄청나죠. 네, 그렇죠. 그게 당연히. 수십조, 수백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의사나 어떤 의료재단에 누구와 결탁을 하면은 쉽게 그 의료 보험료를 쉽게 뽑아낼 수 있죠.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도 보험 사기를 치나요? 사기 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이랑 손을 잡고? 그렇죠. 특히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무슨 의사가 그 이제 가짜로 청구했다. 뭐 이런 게 그럼 뭐 몇십억씩 막 청구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가령 뭐 이렇게 진료 기록을 좀 허위로 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들. 소위 말하는 교통사고 자동차 보면 나이롱 환자들. 이게 가장 크게 액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뭐 손목치기라든가 이런 개인이 하는 뭐 잠깐 다쳤다고 해서 그 운전자한테 돈 10만 원 뜯어내는 거는 아주 낮은 수준이고 중급은 그런 형태의 이른바 어떤 그 관련 관계자와 결탁한 보험 사기. 그리고 이제 가장 최고의 급은 그 보험 사기가 연쇄살인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잔혹살인과 연결되는 엄연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 보험 사기 중에서 잔혹 사기와 연결되는 세 가지가 크게 나눠지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야, 아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사기는 그 세금을 등쳐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내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건 심각하네. 구체적인 사례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59억 쑥떡 사망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인데 이게 2017년에 한 여성이 59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동창생을 살해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동창생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사귀느냐.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을 동창생한테 주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가족들이. 그렇죠. 혈연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입양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입양. 왜냐하면 어떤 그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의 어머니가 있겠죠. 그렇죠. 그 어머니한테 입양을 하면 그 대상자와 자기는 뭐가 됩니까? 그 이복자매. 어쨌든 뭐 형제나 이렇게까지 되니까 당연히 그럼 이렇게 도움금이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해자의 어머니 밑으로 피해자가 입양된 거예요. 피해자의 어머니 밑으로 가해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형제자매가 되니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야, 그런 설계까지 하나? 기가 막히죠. 그런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조를 잘 아는 보통은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에 다녔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게 보험 사기와 관련된 직종에 있던 사람들이 반드시 설계상 단계에서 낍니다. 이 가해자도 그렇게 되는 거죠. 보험 설계사였구나. 비슷한 형태인데 이게 그래서 2017년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어떤 뭐 이제 가게 여사장이 돌아가신 상태로 있었는데 실제로 그 사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무려 이분한테 생명보험이 58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내야 될 돈이 엄청나게 많겠죠. 당연히. 근데 그 돈을 다른 사람이 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해자가 쉽게 말하면 그 범행의 주체가 내준 게 된 거죠. 가해자가 내줬구나.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피해자분은 사실은 그렇게 월소득이 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형태로 돼 갖고 관계를 알아보니까 동창생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입양을 뭐 이렇게 해 갖고 돼 버리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그냥
자매가 돼버린 거죠. 그러네. 그렇게 되는 형태의 네. 보험 사기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보험사 네. 이거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한 건데 네. 이를 비롯한 16개 보험사가 네. 당연히 소송을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너 못 줘라고 하는데 이제 네. 간혹 이게 모두 다 안 주고 끝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캄보디아 만삭 사건처럼 100억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은 사실은 사기 범죄여도 보험금 100억이 지급이 돼요? 아니죠. 그거는 사기 범죄로 경찰에서 네. 수사를 해서 검찰까지 갔는데 네. 재판에서 아니라고 판결이 나가버린 예, 겁니다. 그러니까 좋겠지. 네,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소송까지 가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네.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캄보디아 만삭 사건 좀만 더 소개해달라고. 그거는 뭐냐면은 예. 캄보디아 만삭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철물점 하는 사람이 예. 자기 소위 말하는 외국인 결혼 이주민과 결혼을 한 거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이주민이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인데 예. 그분이 이 저기 만삭 상태. 만삭 상태였는데 보통 이제 화물차 네. 우리가 보통 봉고차라고 하죠. 네. 자기는 운전하고 그분은 이제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네. 천안 어도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네. 서 있는 트레일러의 그 H빔이라고 하죠. 예. 이게 삐쭉 나와 있는 화물차 네네. 뒤를 네네. 갖다 박아버린 겁니다. 자기는 살죠. 왜냐면 이렇게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그게 그것이 헬다 같은 데서도 많이 분석을 했죠. 저거는 네. 고의다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그거는 그냥 보험 사기 아닌 걸로 해갖고 그 사람은 97억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해도 어쨌든 보험 사기가 의심돼서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네. 다뤄보는 겁니다. 네. 그게 보험 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안 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판결은 이제 존중해야죠. 예. 예. 근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보험 사기를 누가 봐도 의심하는데 그렇죠. 보험금 액수도 그렇고 예. 이 사람 가해자가 내준 것도 그렇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경우도 사실은 어쨌든 뭐 수상한 보험 계약으로 재판부가 좀 인정을 했고 네. 사실은 그 동창도 아까 말씀 보험 설계사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걸 봐도 이상하다는 걸 알아도 예, 예. 문제는 네. 간혹 아까 그 여러 사건처럼 네. 형사 사건은요 아무리 의심가도 피고인의 이익 불명확할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게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의심은 많이 가요. 예.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그냥 화장해 버리거든요. 네. 그렇잖아. 예. 그럼 증거도 없어. 네. 시신도 부검 뭐 애매해. 뭐 떡을 먹어서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네. 알 길이 없어. 알 길도 예, 없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보험금을 내줬어. 그럼 내가 내줬지.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내줬어. 뭐가 문제야라고 해본 그걸 입증하는 건 수사기관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 판사가 보기엔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의심 가면은 네. 누구의 이익으로? 피고인의 이익. 피고인의 이익으로. 근데 문제는 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유리하게. 예. 근데 문제는 그건 형사죠. 이걸 가지고 네. 보험금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보험금을 받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하자면 이런 보험 사기는 이런 법 지식이나 아니면 이런 소송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상세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됐나요? 죄가 입증됐나요? 사실 이건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면서 경찰이 보험 사기 가능성 열어두고 4년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네.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 실제로 이제 재판부에서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형사 처벌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이 없다는 의미일 뿐 경찰이 장기간 수사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단순 보험사로 보기 어렵다. 뭡니까? 보험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애매하네. 결국에 네. 아니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일정 정도의 보험 관련된 어떤 법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네. 사실은 매우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보험 사기를 보는 법률가들의 관점이 네. 소위 말하는 너무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일반 형사 사건과 로 보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 보험 범죄가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그러긴 그래도 네. 상당히
망이 뚫려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허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예 뭐가 되면 보험 가입을 엄격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보험금을 납부할 때 정확히 본다든가 네.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네. 의무적으로 부검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보안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보안 장치가 이게 부실하다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보험은 약간 저축성 성격이 짙은 것도 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뜻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사고가 안 나도 네. 만기되면 뭐 돈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네. 보장성이라는 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말 그대로 이 보험의 목적 자체를 정확히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험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험은 말 그대로 자본 축적을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놓은 하나의 그 도구 같은 형태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 변화에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 먹는 범죄자들이 아하.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이런 보험 사기의 실질적 피해자는 그 직접적인 피해자 딱 한 명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왜냐하면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험사들은 손해 안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우리 그럼 보험료를 올리면 되지 뭐. 그렇죠. 내가 이렇게 시쳇말로 떼임 당했으면 그렇죠.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그거 네. 만회한다. 원래는 그걸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원인 제공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가해자한테. 예.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밝히기가 어렵고 그렇지. 형사 재판에서는 이미 끝났어. 그러면은 그럼 뭐 어쩔 수 손해를 봤으니까 보험료를 올리면 되지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의 보험 사기가 많아지면 일반 운전자들이 피해 보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험료 내는데 그게 올라갈 모르죠. 수밖에 없는 모르죠. 거죠. 예. 그게 그래서 이건 국가 전체 시스템적으로 사실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기는 원래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개인이 대당하기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예. 이 뭐 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당연히 있겠으나 너무 좀 허점을 보이는 또 이런 사기 범죄들이 계속해서 양산된다는 거를 좀 국가에서도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정말 피해자 숫자로만 따지고 보면 가장 많은 사람 울리는 범죄가 이런 사기 범죄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도 어디선가 이루어지고 있을 이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등등 각종 유행하는 사기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뭐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여러 가지 면에서의 어떤 뭐 투자에 대한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할 경우는 사실 일단 사기를 의심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정보의 격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누구 따라가서 같이 뭐 돈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보의 격차를 그렇죠. 우리가 예.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 그래도 무엇인가 일확천금이라든가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이건 대부분 사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사기에 대한 대응은 국가적 대응, 말하는 수사적 대응과 이 시스템의 대응이 가장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같이 나가야죠. 네. 이게 사실은 불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 감당을 못하고 많이 전세 사기 같은 거 보십시오. 네. 실제로 제도만 정비돼 있었으면 이게 수만 명의 우리 청년들이 안 당해도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뭐 소위 말하는 정치권이라든가 관련된 고위 공직자들은 거기에는 대응을 사실 너무 늦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일반 시민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기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국가적 대응도 중요하다.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잡지사 주말판 배상훈의 토요 미스터리 극장 오늘은 각종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